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 연예인들도 믿고 선택하는 해피 허니문 클럽의 DIY 허니문. 신혼부부가 여행의 주체가 돼 투어부터 액티비티, 휴식, 먹거리 등 직접 선택해 즐기는 새로운 스타일의 허니문 상품이라고 하네요. 하나하나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타 여행사의 상품보다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권도 조기 예약하고요. 또 그룹 항공권과 같은 특가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실속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이어 신혼여행까지 예전에는 가구에만 한정돼 있던 DIY 열풍이 이젠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답답함과 갈증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일까요? DIY 열풍에 합세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언제든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바른말 고운말 쓰기, 주변 사람들 격려하기와 같은 일들에서는 어째 DIY 열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DIY 열풍이 요즘 또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DIY 어떠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DIY라고 하면 가구 하나 만든 기억밖에 없는데 요즘은 또 신혼여행에 또 웨딩드레스에 결혼식 준비 우리 인생의 참 대소사 영역까지 DIY 열풍이 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뭐 DIY 열풍 잠깐 불 때 왜 아나바다 운동처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게시판을 통해서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우리 삶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가구도 직접 만들고 이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스스로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하는 거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또 더 큰 성취감보다 더 뿌듯한 그런 귀한 마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Do it yourself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 실천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준 적이 별로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방송 잘하고 있어. 혹시 공감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DIY, Do it yourself 한번 해보곤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명화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죠? 그런데 명화 소개드리기 전에 잠깐 게시판을 좀 볼게요. 게시판에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어요. 하늘맘님이 노래가 좋네요. 그림 같은 세상 첫 출석해요라고 해주셨고요. 바보은주님 출석해주시면서 최백호의 그자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우유캡틴님 신지혜 아나운서의 편안한 진행이 좋아요.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투님도 오셨고 또 하모니맨님이 시스타 팬이세요. 그림 같은 세상 출첵합니다. 새벽부터 고생 많으시죠? 힘! 힘이 불끈불끈하네요. 어떤 비타민 음료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시아님이 월요병을 국민라디오로 극복이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극복. 네, 라디오 들으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춤천님이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9월 정기 모임이 9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있다고 또 공지글을 올려주셨네요. 역시 장소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하고요.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조합원들이 회비에 7,000원만 들고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김주진님에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번호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231-0828로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문강님도 함께 하시고요. 네, 멋진 걸님, 신지혀의 그림 같은 세상 출첵합니다. 오타 나셔서 밑에 다시 정정해 주셨네요. 신지혀. 지혜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한번 바꿔볼까요? 지혀. 네, 괜찮네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일무이한 이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소리님, 기분 좋은 푸근한 미소 하나 남겨주셨고요. 오케이 마리님, 공지 좀 해달라고 하셨네요. 아까 말한, 여기는 또 북동부네요. 북동부 정기 모임은 9월 11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저작권 풀인 다이빙벨을 해외판으로 7시 반부터 상영하니까 늦지 말고 오시라네요. 이번 영화 행사에는 국민TV 조합원뿐 아니라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석 가능한 오픈 이벤트라고 합니다. 소문낼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네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 누구나 오른손 왼손 각각 다른 분들 손잡고 함께 눈 안나 노원구청 6층 소강당으로 와달라고. 글도 참 재밌게 적어주셨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유가족들과 또 이상호 기자를 대의원인 김흥주님께서 초청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드레스 코드는 옐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10,000원이고요. 구청 대관료 및 음료 간식 준비를 위해 선입금 받는다고 합니다. 게시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톨원님이 아침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조합원 분 중에 김여울 조합원님의 아버님이 어제 오후 4시경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잉여님이 이거는 좀 된 그림인데 그림을 올려주셔서 제가 깜빡하고 그때 방송이 끝났을 때 올려주셨군요. 우하단의 발랄로라고 하는 또 몽환적인 작품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어떤 작품인지 저에게 숙제를 주셨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여인 시리즈로 한번 갈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유를 따르는 여인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신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좀 유명해요. 고갱이죠. 고갱의 신비한 여인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또 머릿속에 도화지 쫙 피셨죠?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여인. 그런데 이 그림은 좀 유명해서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처음에. 아니, 제목이 신비한 여인인데 도대체 여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림 속에는 그렇죠. 남자만 보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제목은 신비한 여인인데 처음 봤을 때 웬 이 중년의 남성이 그림 속에서 저를 이렇게 쭉 쳐다봐가지고 많이 당황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림의 오른쪽에 그 위쪽 보시면요. 귀퉁이에 보이는 조각상이 바로 그림의 주인공 신비한 여인입니다. 얼핏 보면 외계인처럼 보인다고요? 궁금하시죠? 어찌된 영문인지 그림은 신비한 여인인데 왜 이 구석에 이렇게 그려 넣었는지 또 여인이라고 했는데 웬 조각상? 이 녹색의 조각이 신비한 여인이라고 하긴 좀 어설픈 감이 있긴 한데 뭐랄까요? 저는 처음 봤을 때 한국의 그 장승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신비한 여인이지? 라고 궁금했는데요. 먼저 그림과 얽힌 일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평범한 가장이자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고갱은 젊은 시절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타이티 섬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던 고갱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자 가족들이 있는 파리로 돌아가지만요. 가족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질병, 가난에 시달리던 고갱은 타이티에서 무려 1200km 떨어진 히바오아라는 섬으로 또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고갱은 땅을 사고 오두막집을 지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그림 속 장소가 배경이 바로 오두막집에 있는 고갱의 작업실입니다. 그는 집을 온갖 예술품으로 장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집을 기쁨의 집이라고 칭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남을 생을 보내게 된 고갱이 스스로 집을 지으며 행복을 되찾은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가족에게서 못 받으니까 집을 지으며 행복을 채우려고 했던. 한편으로 마음이 좀 시큰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가족 간의 그 정이 그리웠다면 집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을까. 참 긍정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론. 이곳에 살면서 고갱은 나무 조각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대문에도 그 고갱 집을 보면 그림에도 보일 텐데요. 동식물과 사람의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는 기쁨의 집이라고 직접 또 조각을 했죠. 문 아래 나무판에는 신비해져라라는 오묘한 글귀와 함께 세 명의 원주민 여인들과 동식물도 조각했습니다. 고갱 자신이 생각한 낙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평론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그 히바오아라는 섬에 살던 원주민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주민일까요? 이곳의 원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던 마오리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을 그림에 담고 조각으로 새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 행복이 꼭 이렇게 길지 않은 걸까요? 왜? 이곳의 그 원시적인 삶에서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행복하게 이제서야 살고 있는데 그랬던 고갱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삶을 끝낸 고갱 뒤로 많은 사람들이 고갱의 작품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참 제값에 좀 팔려나가야 할 텐데 헐값에 여기저기로 팔려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참 다행이죠. 작가 서머시 몸인데요. 유명한 작가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서머시 몸은 기쁨의 집 입구에 장식된 나무판들을 단돈 그 400프랑, 우리 돈으로 하나로 치면 46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샀습니다. 그냥 입구에 장식된 나무판들인데 그 당시에 46만 원. 굉장히 안목이 있던 작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날에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가 무려 17,000달러. 얼마냐고요? 한국 돈으로 1,8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와, 정말 서머신 몸이 땡 잡은 건가요? 아니면 하긴 세월이 그만큼 또 지났으니까 이 정도 가치는 돼야 하겠죠. 그래도 17,000달러. 어마어마하네요. 고갱이 기쁨의 집에서 오래도록 기쁨을 누리기 바랬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도 많이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고갱 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고갱은요, 프랑스 태생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화가였죠. 자연 그대로를 그리는 인상주의 화가들보다는 조금 남달랐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더 강한 색채로 스스로의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몇몇 평론가들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고갱을 다룰 때 이렇게 평하기도 해요. 기존의 인상주의와는 다르게 자신의 스스로의 감정과 상상력을 더 돋보이게 강한 색채로 여과 없이 표현했던 이유가 그만큼 외로워서가 아닐까라고 평한다고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남은 여생을 집을 지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그 행복에 대한 갈증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하나의 그 소통의 그 돌파구가 아니었을까라는 평도 참 많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파오네요. 특히 강렬한 원색과 또 단순한 형태로 타이티의 자연과 원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조각품도 굉장히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미술을 한때 좀 취미 삼아 좀 배워봤는데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꼽사리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해서 배워봤는데
그림 잘 그린다고 조각까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완전 그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런데 고갱은 조각까지 이렇게 참 다재다능한 좀 천재 화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심지어 조각 몇 번 칼질하다가 손도 많이 뱄어요. 그래서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요. 안 바쁜 벌꿀님이 게시판에 또 그림을 올려주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지회 9월 10일 토요일 3시 반 회의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올렸고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그림 한 점을 올려줬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참 이게 봤을 때 세월호 희생소녀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시리아 난민 사태 그 점화구가 되었던 그 어린 소년 있잖아요. 소년이 바닷가에 엎드린 채 죽어있는 모습을 그렸고 그 위로 구명조끼를 입은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년의 등을 쓰다듬고 있네요. 참 가슴이 아픈. 어제도 또 사고가 났잖아요. 올해는 참 올해가 아니죠. 어쨌든 요즘에는 물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러브투님 음악 신청합니다. 발렌타인의 갓 들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일하다 와서 그런데요. 오늘 작품이 뭔가요? 오늘 작품은요. 여인 시리즈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우유를 따르는 여인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고갱의 신비한 여인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그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소님이 안 오셨나 봐요. 그림을 안 올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소님의 부재를 이렇게 또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물론 그 존재감이 컸지만 저에게 없으니까 더 크게 다가오네요.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어서 빨리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님 청취 지각은 아닌데 체크가 늦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고요. 파란 하루살이님은 좀 지각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와주신 게 어디예요? 아니군요. 아까 전에 오셨군요. 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대리기사님 슬퍼라 잡을 손이 없더영 제가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네, 기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맞아요. 저도 아까 첫 번째 제주강님 신청곡 손잡고 걷자 들으면서 그냥 제 두 손을 같이 함께 다른 손인 양 설레는 마음으로 맞잡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쵸? 또 서글퍼지네요. 아무튼 나를 아는가님 늦게 출첵해 주셨네요. 그래도 10분이 어디예요. 우유캡틴님 누군가 올리려나 하나 기다렸어요. 저도 누군가 한 분은 제발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우유캡틴님이 감사하게도 올려주셨네요. 이 그림 맞습니다. 뒤에 녹색 모양의 외계인 모양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외계인이래 자꾸. 아무튼 이 그림 속의 녹색 여인이 신비한 여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림 속. 앞에가 고갱의 모습이고요. 한번 아까 귀로 들으셨던 내용들 그림으로 한번 감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림을 짧게 제가 브리핑 해드리자면 사실 브리핑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아까 그 전체적인 고갱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림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랄까요. 그 얼굴 모양에서 외계 모양이 그게 있고요. 또 고갱 모습이 있고, 이 외계인이라고 자꾸 하네요. 외계인이 아니고요. 타이티 섬에 살던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그려냈고요. 고갱은 미술작품이지만 조각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기하학적인 신비한 무늬들을 많이 조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좀 색채로 남들과는 다르게 강하게 표현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후기 인상주의랑 차별화되는 또 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와주실 거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